지금부터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코로나19와 관련한 소식 이전에 이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현재 실시되고 있는데 오늘부터 일시 중단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 독감 백신과 관련한 소식을 먼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9월 22일 화요일부터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임신부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을 실시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겨울철 인플루엔자와 함께 유행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유통 과정에서 백신의 냉장 온도 유지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신고가 되어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을 품질이 확인될 때까지 일시 중단할 계획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조달 계약 업체의 유통 과정에서 백신의 냉장 온도 유지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신고가 되어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을 품질이 확인될 때까지 일시 중단할 계획입니다. 유통상의 문제점이 발견된 백신은 9월 22일부터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을 시작하려고 준비한 13에서 18세 어린이 대상의 정부 조달 계약 물량입니다. 지난 9월 8일부터 시작된 2회 접종 어린이 대상자에게 공급된 백신은 별도의 다른 공급 체계로 공급된 그런 백신이기 때문에 대상 물량이 아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조상의 문제, 제조사의 백신 생산상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들려드렸는데 잘 이해가 안 되실 듯도 합니다.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의 천은미 교수님, SBS 보도국의 안희재 기자와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희재 기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제조사의 문제, 또 제조상의 문제, 이런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명쾌하게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 오전 10시 긴급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예. 이 제조상의 문제, 유통상의 문제 도대체 어떤 게 있었냐 이런 의문들이 오전 내내 이어졌는데요. 명확하게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제조상의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다. 유통 과정에서 냉장차에서 다른 냉장차로 이 백신을 옮기는 과정에서 저온에서 보관 유지해야 되는 이 백신 일부가 상온에서 노출됐던 정황이 포착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품질 검사와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단 여기까지 밝힌 상태입니다. 그 백신의 양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합니까? 일단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500명 정도가 맞을 수 있는 양이 일단 유통이 된 걸로는 말을 했는데요. 정확히 500명분의 전부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중에 일부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지금 식약처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접종받은 사람 가운데 부작용이 있다 이런 신고는 아직 없다 그런 얘기도 했죠. 예, 아직까지 다행히도 이 질병청에 관련돼서 이상 신고 사례가 접수된 바는 없다고 오늘 정은경 질병청장은 밝혔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전례가 좀 드문 일인가요? 어떤가요? 독감 백신이 이런 식으로 일종의 관리상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독감 백신 접종을 중단한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네, 저도 없었습니다. 네, 굉장히 대규모로 이번에 무료 접종을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네. 또 다른 데보다 좀 더 일찍 접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이제 13세에서 18세 임산부 접종을 하기로 오늘부터 이제 중단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백신이란 것이
그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 백신 자체의 항원, 사균 죽인 바이러스를 이용하는 항원이나 또 백신의 면역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그 부가 물질을 같이 첨가합니다. 네. 그 두 물질이 이 온도에 민감하다 보니까 만일에 너무 저온이나 너무 고온에 노출이 되게 되면 유효성도 떨어지지만 면역 반응도 떨어지게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원상복귀가 이것이 노출이 됐다가 다시 냉장 온도로 옮기더라도 원상복귀가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온도에 민감하게 노출이 된 경우에는 다 폐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폐기한다는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정도 시간에 노출이 됐는지 그 품질을 다시 한번 식약처에서 확인한 다음에 재접종에 대한 아마 언급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간에 뭐 관리, 유통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무부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아니고요. 질병관리청에서 관리를 하지만 예. 그 품질에 대한 그것은 식약처에서 다시 한번 꼭 품질 확인을 하고 이걸 재접종을 해도 되겠다 허가가 났을 때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자,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이 백신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 약간 관리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백신도 그대로 접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그 접종 받으시는 분들 믿을 수 있을까요? 좀 어려울 수 예.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백신 양이 많지 않다면 그리고 그 품질 자체가 사실은 이것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샘플링이라고 그러죠. 표본을 추출해서 아마 검사를 할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면은 좀 충분한 그 수량이 보장이 되면 좀 새로운 이거 폐기를 하고 새로운 그 백신을 맞는 것이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독감 백신 관련해서 뭐 정부가 국회 추경 예산안 제출했고요. 또 여야 협의 과정에서 오늘 추가로 무료 접종 대상을 늘리는 합의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백신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시간이 걸리고 돈이 든다. 그동안 정부가 그렇게 설명을 해왔거든요. 만약에 폐기한다고 한다면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가 사실 대단히 관건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명쾌하게 좀 설명을 안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어느 정도 몇 도즈가 지금 노출이 된지 얘기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양이 많게 되면은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무료 접종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제한이 생길 수가 있고 또 1,100만 도즈 정도의 유료 접종에도 조금 제한이 걸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즈라고 하는 그 전문 용어가 나오는데 이게 어떤 뜻입니까? 그냥 한 바이엘 왜 우리가 맞는 거를 한 도즈라고 그러죠. 하나? 네. 백신 하나? 네. 그렇게 얘기하면 된다 네, 이거죠, 도즈. 맞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교수님께 여쭤봤는데 안희재 기자, 그러니까 백신을 만약에 폐기하게 된다면 추가로 독감 백신을 그만큼 폐기한 만큼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답니까? 없답니까? 네, 일단 질병청 의뢰를 받아서 지금 식약처 검사가 진행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업체 관계자 진술만으로는 이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어디까지 노출이 됐는지 문제가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건데요. 검사 결과는 앞으로 한 2주 정도 걸릴 걸로 질병청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라 유통 과정에서 이상이 발생했을 수 있는 만큼 검사 결과가 나온 뒤에 향후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건데 일단은 의료기관들이 각자 자체 확보한 지금 물량으로 접종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아침에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62세 이상 고령자 접종 일정도 지금 예고가 돼 있는데 예. 이 일정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걸 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고는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검사 결과 품질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 향후 백신 공급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역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조금 설명을 하는데 이게 어린이 대상 오늘부터 무료 접종을 하려고 했다가 일시 중단한 건데 그 대상이 13세에서 18세다. 그러니까 그 백신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게 발견됐는데 이미 지난 8일부터 또 어린이들에게 백신을 접종해 왔다. 이건 또 다른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행히 이전 8일부터 무료 접종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 백신의 경우에는 어제 문제가 됐던 그 백신과는 다른 종류의 별개의 것이다. 따라서 이미 백신 접종을 맞은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 있다. 질병청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검사를 다시 해요.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이거 어린이들에게 이 백신을 다시 맞춰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발표를 하면 아까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또 접종을 하게 될 텐데 문제는 정말 없을까요?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상온에 갔다가 다시 또 저온 보관한다고 하더라도 약효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원상복구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뭔가 한두 개
백신 정도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럼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충분한 수량이 만일에 보장이 된다면은 한번 노출돼서 우리가 확인을 했더니 샘플을 뭐 한 수천 개를 했더니 그게 전부 다 완벽하다 하면 모르겠지만 그중에 한두 개라도 만일에 유효성이나 문제가 있는 거면 폐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백신을 맞는 이유는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 맞는 거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백신을 맞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현미 교수님께서 지금 여러분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전문가 또 다른 전문가 김정재 고대 약대 교수의 이야기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천은미 교수님과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백신 자체가 냉장 보관을 해야 되니까 저온 보관을 해야 되는 게 상온 노출이 됐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하나는 효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안전성 문제인데 안전성 문제는 그 단백질 변성에 의해서 어떠한 부작용이 발생할지는 아무도 예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긴 합니다만 그런 부작용이 일어날 거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상온 노출된 거에 대해서는 폐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분량 자체로는 현재 정확하게 몇 도수분을 폐기하는 건지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아서요. 만약에 양이 적으면 이 부분을 확보하는 거는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그 도수분이 굉장히 양이 많다 그러면 이 부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데는 좀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전문가분들은 일단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전량 폐기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말이죠. 사실 이번에 독감 백신은 꼭 맞아야 한다. 그동안 안 맞던 분들도 올해는 맞아야지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동안 무증상 감염자가 많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증상 감염자가 만약에 독감에 걸린다고 한다면 상태가 급격하게 위중해질 수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이제 독감에 걸린 분이 젊은 분이고 기저질환이 없는 분이면 독감 증상만 있겠죠. 그리고 물론 코로나도 감염이 된 상태라면 일부분 상가작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가 여러 종이 있는데 두 가지 이상의 바이러스가 같이 오면 조금 더 독하게 오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폐렴으로 입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대로 이 코로나19가 무증상 감염이 돼 있는 상태에서 독감이 걸렸을 경우에 그분이 고령자거나 기저질환자, 임산부라면은 증상 자체가 매우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적어도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기 전에는 독감 예방 주사는 꼭 맞는 게 좋다. 독감 주사는 가능하면 기저질환자, 고령자, 임산부, 유소아들은 맞는 것이 좋은데요. 고령자인 경우에는 사실 이 독감 백신을 맞더라도 항체 형성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몸에서 우리가 면역을 만드는 그 세포 자체가 활성화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백신을 맞아주면 안 맞는 경우보다는 약하게 앓거나 일부분은 항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과거 백신을 맞았을 때 부작용이 없는 경우는 몸 상태가 좋을 때 맞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예. 40대, 50대 뭐 건강하게 별 문제 없이 살아왔다. 독감 백신 맞은 적 없는데 올해는 맞아야 되나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권유하시겠어요? 독감을 처음 맞으시게 되면 대부분이 약간 발열 증상이나 조금 이렇게 통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사이 같은 경우 코로나19가 같이 오면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시는 경우는 40대, 50대라도 만일에 독감 백신이 충분한 양이 있다면은 한번 맞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30, 40대 면역이 좋으신 분은 항체 형성이 70%, 80%가 되기 때문에 독감은 대부분 예방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의 증상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명확히 제가 구분하기 올가을, 겨울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감기나 독감에 걸리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것 같아요. 일단 발열 증세만 나타나도. 네, 독감과 이 코로나19는 증상이 유사합니다. 그런데 일부 연구에 보면 그 나타나는 시기가 조금 다릅니다. 코로나19는 발열이 먼저 나타나고 기침이나 그런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반면 독감은 똑같지는 않지만 이제 기침이라든지 목의 통증이라든지 근육통 같은 일반적인 감기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후에 발열이 나타나는데 특히 독감은 발열 증상이 굉장히 빨리 올라갑니다.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근육통이 몸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오면서 아침에 열이 나기 시작하면서 12시 정도만 지나도 거의 39도, 40도까지 육박할 정도로 열이 나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지만 몸의 면역이 좋은 분이나
지난해에 뭐 독감을 맞아서 일부 항체가 형성된 경우는 약하게 앓기 때문에 코로나19와 감별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금 사흘 연속 두 자릿수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총 61명입니다. 얼마 전까지 세 자릿수 확진자를 기록하다가 지난 20일 82명으로 떨어진 뒤에 사흘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 이어졌고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줘서 그 효과가 조금 나타난 걸로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단계입니다. 예. 전국 곳곳에서 좀 크고 작은 집단 감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의 경우도 지금 20% 후반대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당장 다음 주에 추석 명절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동할 걸로 예상이 되면서 방역 당국도 바싹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예, 두 분과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오늘 정말 코로나19와 독감 백신에 대한 이야기는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잘 들었고요. 방역 당국이 대국민 브리핑 통해서 오늘은 특별히 어떤 부분을 강조했는지 방역 당국의 브리핑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추석을 앞두고 이번 명절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집에서 쉬면서 보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국 단위의 이동을 줄이고 나이가 많으신 부모님, 친지 등 코로나19의 고위험군에 해당하시는 분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코로나19 국내 발생이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유행의 문턱에서 완벽한 사회봉사가 아닌 단계적 거리두기 그리고 자발적인 노력이 더해진 참여로 이렇게 코로나19를 유행을 억제하는 사례를 다른 나라들에서는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지난주 변화된 전국 2단계 거리두기의 영향이 앞으로 어떻게 반영될지 또 추석 연휴에 대규모 인구 이동이 생긴다면 감염 전파의 위험도 따라오기 때문에 감소세에 방심하면 안 되겠고 계속 주의가 필요합니다.